안녕하세요. 예담쌤입니다. 혹시 산림의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산림욕, 산림테라피, 산림치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넘어 산림의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숲은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난치병이나 불치병 환자가 깊은 산에 들어가 자연에서 살면서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만, 먼저 어떤 근거로 산림의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숲에 그렇게 큰 위력이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100% 가까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현대에 이르러 인간은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자연적인 환경을 접하게 되면 원래 인간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분이 편안해지고 쾌적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받는 것처럼 바로 즉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체의 높은 긴장감을 진정시켜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제가 심리치유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새로 편입한 사이버대학의 산림치유라는 과목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원섭 교수님의 저서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 환자를 위한 숲 이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여러 가지 위험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과도한 혈압의 상승은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고혈압이 특히 많이 발견되고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병을 함께 앓게 되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그리고 신장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발기부전이나 방광염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뼈가 약해지고 귀에 문제가 생기고 하체 관절 통증이 생기는 등 신장에 배속된 여러 기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혈압은 올라가기 마련이지만 과도하게 높은 혈압은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고혈압은 130에 80은 유지하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저자는 가장 효과적인 고혈압 조절 방법은 숲을 이용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숲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 같은 운동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출 수가 있는데 수축기 혈압은 10일 정도, 이완기 혈압의 경우 8 정도 낮출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 혈압약을 복용하여 얻는 효과와 같은 수준이라 특히 초기 고혈압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숲 걷기 운동은 인슐린 수치를 낮아지게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 인슐린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되면 신장이 염분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고혈압 환자는 단순히 염분을 줄이라고 하지만 과도하게 줄인 염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인슐린 수치를 낮추어주는 숲 걷기를 반드시 먼저 해보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연령층에서도 효과가 있는 이 숲 걷기 운동은 특히 40, 50대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가 많은데요. 이 돌연사 또한 가볍게 숲을 산책하는 것으로 무려 25% 이상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지금 당장 일을 접어두고 간단한 옷과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숲으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헬스장 휴관으로 운동을 못하고 추운 날씨에 나가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다가 이제 2주 전부터 숲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사할 때는 근처 공원이나 산이 반드시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지금 사는 곳은 작은 산 옆 달동네라 살아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이제 숲으로 출발하시는데요. 초보자라면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우선 재미를 붙여서 의무보다는 여가를 즐긴다는 기분으로 숲을 걸으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은 30분 정도로 하시고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숲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차츰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느리기 시작해 1시간 반 정도로 해주시고요. 숲 가까이에 사시는 분이라면 매일 숲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다고 합니다. 숲길을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점점 빨리 걷고 마무리할 때쯤에는 다시 천천히 걸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냇물 소리도 들으면서 모감을 열고 몸과 마음을 숲에 푹 젖어서 걸으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 사는 작은 언덕 수준이라 시냇물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서 피톤치드가 풍부한 소나무가 많고 시냇물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북한산 둘레길을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등산처럼 목표를 향하여 오르는 데만 열중하지 마시고 주변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걸으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혹시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혈압 약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의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하시고요. 베타 차단제나 칼슘 기량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심장 박동수로 운동 강도를 결정할 수 없고 이뇨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약이나 운동 때문에 칼륨이나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어야 하므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라면 의사와 먼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씩 숲에서 운동시킨 결과 3개월 후에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 14명은 숲 걷기 운동을 중단했는데요. 3개월 이후에 숲 걷기를 그만둔 14명의 혈압을 재어보니 다시 고혈압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식품을 먹는 것이나 숲 걷기나 무엇이든지 꾸준히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숲을 걸을 때 저자가 조언하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굳이 어느 때가 더 좋다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편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가시면 되고요. 단 여름엔 오전, 겨울엔 오후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도 상관없이 각자에 맞게 하시는데요. 우리 몸은 운동을 하면서 소화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과식한 후에 숲에 가는 것은 가급적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예비 운동이 되므로 굳이 걷기 전에 준비 운동 스트레칭은 할 필요가 없으며 걷기가 끝났을 때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관절이 아프고 피곤하신 분들은 걷기 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어야만 근육과 관절이 다치지 않는다고 하며 속도는 천천히 걷다가 10분 후부터 빠르게 걷는 것이 좋으며 숲길은 지형이 다양하므로 그 지형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시고요. 경사를 올라갈 때는 보폭을 좀 작게 잡고 천천히 걸어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내리막길에서는 빨리 걷게 되면 넘어지거나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평지에서는 빠르게 걸어도 되지만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숲에 있는 모든 것들과 교감하면서 걸으시는 것 잊지 말라고 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가파른 산에 오르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격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고산지대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고, 날씨가 추우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셔서 숲을 걸으시되, 과체중인 고혈압 환자는 공원이나 평지 숲길을 꾸준히 산책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숲은 어떤 약보다 효과적인 혈압 강화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침묵의 살인자의 위협에서 벗어나라고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모든 건강에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숲 걷기로 청년 같은 중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알람,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